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끄부끄 방송을 시작합니다. 후! 거리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은 우리에게 설렘을 선물해주고 따뜻한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데요. 이 계절만이 가진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일상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건네는 작은 손길과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하나, 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징글벨 징글벨 단다단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부끄 친구들. 미리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무엇이 되었든 자기에게 축하해주고 미래의 축복을 걸어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푸짐한 내용을 준비한 산타클로스 장진혁입니다. 가슴이 설레는 그 계절과 그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저 막 설레고 떨리고 즐겁고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지은쌤? 아니요, 저도 그래요. 1년의 마무리가 곧 다가오기도 하고 이틀 뒤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찾아오잖아요. 저도 이맘때쯤에는 평소보다 늘 들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월동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신나요. 캐럴도 듣고 트리도 꾸미고 하면 하루가 금방 간답니다. 교실 밖 세상도 겨울을 보낼 준비로 한창 떠들썩할 시즌이잖아요. 올 크리스마스 함께 보낼 가족, 친구, 연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정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연쌤 말 듣다 보니까 어릴 적 교양 수업을 듣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럼 대학생 할 때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인가요? 아쉽게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랑과 심리에 대한 과목이었는데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파트는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 심리의 8할 이상이 사랑이기도 해서 이론도 많고 재미난 실험도 참 많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혹시 마음속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드리죠. 사랑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겠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잘 들어야 돼요.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긴장과 호감은 한 끗 차이라는 이 실험은 살짝은 떨리는 감정을 느끼는 공간에서 호감도가 더 상승했다는 실험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놀이공원을 다녀오시는 건 어떠신지요? 싫어요. 여러분의 사랑, 저 장진혁이 응원하니까요. 그럼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자, 떨리는 독서의 세계로 출발하시죠. 뾰로롱. 우리 부끄부끄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끄부끄의 첫 코너. 잠깐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사랑과 로맨스 하면 영화도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시대를 풍미했던 로맨스 영화 속 한 장면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고백을 한다면 넌 잃을 게 없어. 하지만 안 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란다. 러브 액츄얼리 리처드 커티스.
네, 이 작품은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어른 부크부크 청취자분들께선 아주 익숙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네요.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이자 또 크리스마스 영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에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로맨틱한 고백. 사랑에 상처받은 당신을 위해 사랑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당신을 위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 커플의 이야기를 엮어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만큼이나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사실 러브 액츄얼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장면. 러브, 러브, 러브. 맞나요? 그 스케치북 씬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짝사랑하던 남자의 마음을 아련하게 표현했달까요? 내게 당신은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내 메마른 심장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러브 액츄얼리. 크리스마스 전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당신을 소개 듀오로 넘겨볼까요? 사랑 후 남겨지는 것들에 관한 숭고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책을 넘어서 당신을 알고 싶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에 초청되신 작가님은 누구실까요? 진혁쌤, 소개해 주세요. 12월에는요. 사랑을 믿고 사랑을 쓰는 최진영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당신을 소개해 듀오. 7번째 주인공,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 최진영. 작가님을 수식하는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랑, 증명, 시작과 끝. 사랑. 12월 부크부크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작가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님은 학창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셨다 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2006년 팽이라는 작품으로 문학세계에 등단하시게 되는데요. 작가님이 그려내시는 세계에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단 한 가지가 남는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생각을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작품을 집필하신 만큼 사랑의 시작과 끝, 표현 방법, 더 나아가 삶과 연결되는 모습은 제각각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 불완전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이야기처럼 풍부한 상상력을 느껴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답니다. 그럼 작가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속으로 잠시 떠나볼까요?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죽음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널 기억할 거야. 작품 구의 증명 속 한 구절입니다. 2014년에 출판한 작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작가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인 사이인 남자 구와 여자 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두 사람에겐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의 끝이 찾아오는데요. 소설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말이죠. 영원을 약속했던 구와 담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조금씩 먹으면서 말이죠. 조금은 섬뜩한 이 상황.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고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지만 직접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느낄 만족감을 위해 참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작가님 작품에는 시작과 끝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시작의 첫사랑을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작가님께서는 첫사랑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그때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 들고 사회인이 되면 어느 순간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에도 기준이 생겨요. 연령대마다 할 수 있는 사랑이 전부 다르지만 무엇도 그때 처음과 비할 수 없고 그 시절에 이룬 사랑이 가장 사랑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또 한 삶의 끝인 죽음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 작가님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요. 내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생각하면 공포스러워요. 그게 뭔지 알고 싶고 조금이라도 연습해보고 싶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잘해볼 수 있게 소설로 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은 삶과 죽음이자 일련의 사랑의 과정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애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날 나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글을 쓰는 순간에도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분명 살아있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버린다. 그러니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사랑하고 쓴다는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살다 보면 그보다 좋은 것을 알게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 따위 되도록 오랫동안 모른 채 살고 싶다. 사랑을 믿고 사랑을 쓰는 이상 12월 당신을 소개해 듀오 최진영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소설을 쓰신 최진영 작가님께서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산문집을 발표하셨답니다. 어떤 비밀이라는 책 속에는 계절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다양한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편지란 마음을 밀봉해 상대방에게 주는 것. 편지를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어느 날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어느 날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따뜻하게 한 줌 피어났으면 하네요. 잠깐! 오디오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전할 즐거울 방송이 하나 도착했어요. 장성 분양초 친구들이 보내준 방송 함께 들어보실래요? 환경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 학생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는데요. 끝에 특별한 메시지까지 있다는데 자, 함께 떠나 보시죠. 지금부터 분양초등학교 4학년 부크부크 책 소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책은 해달알배가 왜 그럴까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입니다. 김성민 학생,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발표해 주세요. 각자 읽은 책을 소개한 뒤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책이 바로 해달알배가 왜 그럴까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상 깊은 장면과 까닭을 설명해줄 3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먼저 김소연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인상 깊은 장면과 까닭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은 해달알배가 환생한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멸종된 동물이 환생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멸종된 도도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해달알배가 환생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인 학생 발표해 주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뽀뽀 사장이 고소장을 보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꼬끄무집과 헤드라벨 둘 다 자기 잘못이 없다고 싸우는데 그 장면이 많이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재밌게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경 학생이 발표해 주세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구름 모양의 해달라벨을 닮은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오래 서있더라면 깨끗해진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라는 대사를 읽고 마음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해달라벨가 애니멀 빌리지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마음속이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하고 싶은 친구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만화와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우강 학생 추천하고 싶은 친구와 이유를 함께 발표해 주세요. 저는 책에 대한 호감이 없는 친구들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재미가 없다고 안 보는 친구들도 해달 할아버지가 맨몸으로 낚시를 방해하는 게 재밌어서 코미디로 느낄 것입니다. 강지 학생 발표해 주세요. 저는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실시간 일상 라이브 장면에서 쓰레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블로킹, 프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등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시간에 배운 퍼프와 제키를 해달 할배가 왜 그럴까? 라는 책 내용으로 교사에 불러보겠습니다. 해달할배라는 환경운동가 바다로 마중 나가서 동물들 도와줘. 동물마을 주민 해달 도와서 꾸준히 환경 지켜서 이제 깨끗하죠. 우와, 책을 읽고 노래까지 만들어 불러주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요. 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후 활동으로 노래 만들기 도전해봐야겠어요. 퍼프 더 매직 드래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장성 분양초 친구들이 들려준 독서 입문과 음악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희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반드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 그것은 친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모모에게는 주변 어른들이 친구인데요. 모모는 특히 하밀 할아버지와 로자 아주머니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문 앞에 무척 우울한 표정의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아래로 길게 처진 코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눈이었지만 상당히 공포에 질려있는 듯했고 매우 창백한 얼굴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 감동해서가 아니라 층계를 올라오느라 가슴이 뛰어서 그랬던 것 같다. 메뚜깃을 올리고 있는 그는 대머리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머리칼이 거의 없었는데 자기에게도 모자가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여기가 로자 부인 댁인가요? 누구라고요? 로자 부인. 난 아닌데요. 나는 병자야. 병원에 11년이나 갇혀있다가 이제 막 나왔단다. 나는 지금 의사와 허락도 없이 7층까지 올라왔어. 죽기 전에 아들이나 한번 보려고 온 거야.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야만인들에게도 그럴 권리는 있는 법이다.
잠시 앉아서 쉬며 내 아들만 보고 가면 돼. 그뿐이야. 여기가 맞지? 11년 전에 로자 부인에게 내 아들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아두었거든. 그는 외투 주머니를 뒤지더니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하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덕분에 글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뭐든지 하밀 할아버지에게 빚진 셈이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회교도 어린아이 모하메드를 위해 유세프 카디르씨로부터 500프랑을 선불받음. 1955년 10월 7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이 1970년이니까 나는 재빨리 계산했다. 그렇다면 14살.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아니었다. 로자 아줌마가 벨빌에서 맡아 기른 모하메드가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여쭤보고 올게요. 나는 로자 아줌마에게 가서 웬 더럽게 생긴 남자가 자기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전했다. 그녀는 금세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맙소사 모모야. 여기에는 너하고 모세밖에 없잖니. 그럼 모세겠군요? 그동안 병원에 갇혀 있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의 이름도 주소도 제겐 없었으니까요. 저를 가두면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아시겠지만 불쌍하게 죽은 제 아내의 오빠 집에 부인이 써주신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길로 영수증을 찾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유세프 카디르입니다. 제 아들 모하메드를 보러 왔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로자 아줌마가 그를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바람에 나도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럼 애엄마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그때 나는 남자가 곧 죽는 줄 알았다. 그는 사색이 되더니 턱이 축 처지고 무릎에 경련을 일으켰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부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범인으로 알려지고 선고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매독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간호사들은 회교다가 모두 매독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영혼은 신에게 가 있을 거예요. 저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녀의 직업이었던 만큼 그녀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질투심에 미쳐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여자를 죽였죠. 하지만 그땐 이미 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프랑스 최고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무엇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는걸요. 그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그야말로 똥 싸듯 내갈기고 가버렸어요. 부인께 아들을 맡길 때만 해도 저는 돈벌이를 꽤 했습니다. 레알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셋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여자를 사랑했었죠.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능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까지 잘 알려진 대외적 이름 유세프 카디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요, 부인. 경찰에도 잘 알려져 있었죠. 경찰에 알려진 유세프 카디르라고 신문에도 났었죠. 잘 알려진 겁니다. 부인, 잘못 알려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후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로 붙잡혀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일에서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문제의 모하메드가 나인지 아닌지 그것뿐이었다. 만일 그게 나라면 나는 10살이 아니라 14살이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14살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문 뒤에 서서 엿듣고 있던 모세는 안달할 게 없었다. 남자의 이름이 유세프 카디르라면 그가 유태인일 확률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태인이라는 게 뭐 대단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아이인가요? 모세야, 아빠한테 인사드려라. 안녕, 아빠? 뭐라고요? 아니, 제가 잘못 들었겠죠? 지금 모세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모세라고 했어요. 그게 어때서요? 모세는 유태인 이름입니다. 확신하건대 부인, 모세는 회교도 이름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집안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전 모하메드를 맡겼습니다. 부인, 모세란 아이는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태인 아들을 둘 수 없어요. 부인,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내가 종교를 착각했던 거군요. 그녀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뭐가 어쨌다고요? 내가 모하메드를 모세로 그리고 모세를 모하메드로 길렀던 거예요. 두 아이를 같은 날 받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켰던 모양이군요. 진짜 모세는 지금 마르세유에 있는 좋은 회교도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모하메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유태인으로 키운 거죠. 뭐 그래봤자 비르미츠바 치른 것하고 항상 코세를 먹은 것 정도니까 안심해요. 뭐라고요? 항상 코세를 먹였다고요? 유세프 카디르 씨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모모의 친아버지가 찾아와 모모를 데려가려고 하자 로자 아줌마는 거짓말로 모세가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로자 아줌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모모의 아버지가 모모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모를 맡기기에는 불안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모의 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로자 아줌마의 기지가 발휘된 대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서로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애쓰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요? 마지막 남은 오디오북 시간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연애와 사랑, 사회심리학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에는 뚜렷한 정답을 내기 어려워합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것도 정답보단 다양한 길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의 어린 시절에는 유사과학이지만 이름으로 확률을 보던 문화가 있었어요. 요새로 따지면 MBTI 궁합 정도 될까요?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분들은 확률을 믿으시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름 획순으로 좋아하는 상대방과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하곤 했는데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확률이 높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낮게 나오면 침울하기도 했더랬죠. 저는 이름도 받고 혈액형 궁합이 좀 더 인기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온 바로는 진혁쌤의 천생연분은 ENFP, ENTP 이렇게 두 분이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뭐 확률도 너무 좋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속에서 무심코 지나친 단 하나의 수처럼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의 설렘처럼 저희 부크부크도 그런 방송으로 느껴졌으면 하네요.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송 즐겁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우리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